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은평성모병원 김용환입니다. 네,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받은 주제는 하이브리드 캐비지에 관한 건데요. Solution for the debate between PCI and 캐비지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은평성모병원의 김용환입니다. 네, 우선 인트로덕션으로 멀티베슬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의 옵티멀한 리버스클린 스트레티지는 아직 이제 컨트로버시얼합니다. 하이브리드 캐비지는 사실 이제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버스클리제이션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 개념은 1990년대 후반에서 소개되었고, 이는 이제 캐비지의 장점과 PCI의 장점을 결합하여 서지컬 트라우마를 감소시키면서 롱텀 서바이벌을 향상시키고 어드버스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이제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버스큘리제이션은 우선 이해를 하려면은 정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 단체에서 그 AHA 가이드라인, ESC, STS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HA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버스큘리제이션은 planned combination of LITA2 LAD arterial grafting 그리고 한 개 이상의 non-LAD coronary artery PCI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SC 가이드라인 여기 201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 가장 최근이 2018년도이고요. 거기에선 planned intentional combination of KVG with catheter-based intervention to other coronary artery 그리고 또 during the same hospital stay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정의를 이제 보자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리마2 LAD의 캐비지, 그리고 이제 주로 미니멀 에베이시브 어프로치를 얘기를 하고 이제 있고, 두 번째는 non LAD 리전에 대한 PCI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during the same hospital stay. 네, 그래서 같은 재원 기간 내에 두 가지 프로시저를 연속적으로 싱글 세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다른 날에 스테이지 프로시저로 시행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캐비지가 선호가 되는지 살펴보면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 즉 left main coronary artery disease가 있는 환자, severe three vessel coronary disease, severe ventricular dysfunction, 이 환자에선 주로 이제 캐비지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전반적인 coronary atherosclerosis가 광범위할수록 캐비지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캐비지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캐비지는 long-term freedom from repeat revascularization 이 우수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 고위험군에서는 survival benefit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하이 리스크 서저리이기 때문에 페리 프로시저럴 스트로크 위험이 이제 높고, 수술에 대한 합병증 내지 회복 기간이 좀 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wo key concept가 있는데, PCI하고 캐비지는 각기 이제 다른 프로시저인데요. 캐비지는 current flow limiting stenosis와 를 바이패스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future threatening lesion에 대해서 그 바이패스를 해서 서바이벌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프록시멀 베슬의 future 이벤트로부터 방지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PCI 같은 경우는 그 current 이제 flow limiting stenosis를 이제 직접적으로 스텐트로 이제 해결을 해서 그 impaired coronary flow를 이제 릴리브를 하지만 future 이벤트를 방지할 수 없는 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acute MI에 있어서는 아주 좋지만은 stable ischemic coronary artery disease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인핸스먼트가 좀 미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캐비지가 왜 PCI보다 이제 좋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 PCI는 그 스테노틱 리전을 그 프록시멀 패스를 스테노틱 리전을 이제 트리트먼트를 하지만 캐비지는 그걸 이제 바이패스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점으로 인해서 그 PCI가 아무리 퍼펙트한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스텐트 리스테노시스가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캐비지가 이 바이패스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바스큘레이션의 개념이 이제 왜 나왔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바스큘레이션은 그 리타의 하이 페이턴시과 이제 모탈리티 베네피트를 가지고 이제 있고 또한 사프트너스 베인 그래프팅보다는 다른 이제 코로너리 테리토리에 대한 사프트너스 베인 그래프팅보다는 드러그 일루스트 스텐트의 로우 리스테노시스 레이트를 이제 같이 그 장점을 이제 결합시킬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그 트래디셔널 캐비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수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에 의해서 인피리어하진 않습니다. 그 라셔널리를 이제 살펴보면 리타2 LED 그래프팅은 그 90% 이상 그리고 이제 10년 10이어에도 98% 그 퍼센트 이상의 엑셀런트 페이턴시 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캐비지 서저리 베네핏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논 LED 리전에 대해서는 사프트너스 베인을 하든 PCI를 하든 사실 이제 리마보다는 이제 덜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I가 계속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고 드러그 일루스트 스텐트도 이제 소개가 이제 그 되고 있는데 그 좋은 성적이 이제 발표되고 있어서 그 논 LED 테리토리의 사프트너스 베인보다는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서큘레이션에 있는 논문인데요. 그 이것만 이제 그냥 제가 설명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리마가 10년에서 90% 이상으로 이제 좋고 사프트너스 베인은 10년에 50%까지 페일러 레이트를 이제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환자한테 다 할 수 있는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페이션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환자한테 적합할지는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있는데 그 주로 이제 하트 팀 디스커션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이제 좋은지를 결정을 이제 해야 되겠고 사실 이제 과거에는 그 멀티플 디지즈 페이션트에 있어서 커런트 에비던스 베이스드 트리트먼트는 이제 캐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바스큘레이션은 LAD의 하이 그레이드 프록시멀 디지즈가 이제 있고 그리고 레프트 서컴플렉스와 RCA 테리토리에 PCI 하기 이제 좋은 리진이 이제 그 있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바스큘레이션을 레커멘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이게 그 AHA 가이드라인인데요. 그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바스큘레이션은 트래디셔널 캐비지 리미테이션이 이제 있고 그리고 그래프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LAD의 PCI 하기 unfavorable 한 경우에는 그 이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바스큘레이션을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또한 이제 PCI나 캐비지 이제 단독적으로 그 할 수 멀티베슬 PCI 또는 멀티베슬 캐비지 단독적으로 이제 하기 어려운 경우에 alternative approach로 그렇게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 단체 이제 그 많이 시행하는 단체에서 이제 보면 그 인디케이션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록시멀 컴플렉스 LED 리전이 이제 있으면서 리마2 LED 그래프팅이 이제 그 옵티멀한 경우 그리고 non LED 리전에 대해서는 PCI를 하기 이제 쉬운 경우 그리고 듀얼 안티리플리티 테라피에 대해서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 프로시저를 통해서 reasonable incomplete revascularization을 도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hybrid coronary revascularization의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합니다. absolute contraindication으로는 hemodynamic instability나 cardiogenic shock, malignant arrhythmia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하지 않고 있고, relative contraindication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려면은 대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해서 싱글 렁 벤틸레이션이 필요한데요. 싱글 렁 벤틸레이션을 톨러레이트 하기 이제 어려운 경우, 또는 이제 심장이 굉장히 크고 EF가 이제 감소되어 있는 경우, 또는 BMI 40 이상의 몰비스 오비시티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재수술인 경우, 그리고 과거에 토라식 서저리를 받아서 페리카디얼 플루럴 어디션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리마가 안 좋거나 LS 레프트 서컴플렉스 서클라비안 아트리 스테노시스가 이제 있는 경우, 또는 이제 LAD가 인트로마이오카디얼해서 그라프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relative contraind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이 lowest intermediate risk, 이는 이제 PCI를 페이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페인이 이제 적은 경우, 당연히 이제 수술 후에 페인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PCI 페이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술 또는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부터의 복귀도 사실 이제 PCI를 페이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벌 베네핏이 가장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캐비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베스큘레이션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simultaneous first one stage approach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스테이지 프로시저로 캐비지 퍼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I를 하고, 또는 이제 PCI 퍼스트를 하고 캐비지를 이제 나중에 할 수가 있는데, 권고되고 있는 거는 이제 corporate lesion을 이제 먼저 트리트먼트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술 또는 수술을 하려면 하이브리드 캐비지 방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서전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베스큘레이션은 주로 스테이지 프로시저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먼저 할지는 하드팀 디스커션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지만, PCI 퍼스트 같은 경우는 non-LED corporate lesion이 이제 있는 acute coronary syndrome에 있어서 먼저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비지 퍼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떠한 경우에 권고된다기보다는 이는 이제 다른 장점이 이제 있는데, 듀얼 애틀레트 듀얼 애티플리드 테라피 때문에 increased operative bleeding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피할 수가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LAT 테리토리에 대한 이제 프로텍션을 줄 수가 이제 있습니다. 캐비지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 교수님, 저 죄송한데 조금 정리해서 썸머리를 해주시죠. 예. 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장단점은 이제 아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서지컬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미드캡 또는 리프캡 또는 엔도 A캡으로 이제 토라코스코픽 서저리 또는 로보틱 서저리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데요. 우선 소개해드리자면 미드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레프트 안티리어 토라코토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런 이제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서 레프트 안티리어 토라코토미로 다이렉트 비주얼레이제이션 하에 리마도 떼고 그다음에 안스토모시스도 하고 있습니다. 리프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몰 미드라인 인시전을 통해서 통상적인 이제 메디안 스토노토미를 이제 하는데, 이런 특수한 소를 이제 이용을 해서 스몰 인시전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엔도 A캡의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디바이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리마를 이제 먼저 캔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토라코토미로
그 다이렉트 아나스토미스를 하는 겁니다. T캡의 경우에는 우리가 토탈 엔도스코피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로보틱 어시스트 서저리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리마뿐만 아니라 이제 아나스토미스까지 이런 이제 그 특수한 장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아나스토미스를 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베스큐레이션의 리서치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케이스 이게 이제 그 적용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많지 않은 환자들을 이제 각기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서울성모병원에서 이제 38케이스의 환자 얼리 리저트를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다 이제 그 이니셜 그 페이턴시는 이제 다 좋고, 그리고 이제 민 오퍼레이티브 타임이 적고 엑스페이션 타임도 이제 적은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리설트를 보면 그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베스큐레이션은 듀러빌리티도 좋고 심플리티도 좋고, 그리고 스티리베슬 그 스텐팅에 대해서 서바이벌을 향상시킬 수가 이제 있고, 그리고 스트로크 레이트도 PCI와 이제 비슷하게 더 스탠더드 캐비지보다는 어센딩 아orta를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로크 레이트도 이제 적고요. 그리고 이제 몰비디티도 이제 상당히 적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캐비지 퍼스트하고 김 선생님 이제 서머리 하셔야 돼요. 너무 시간 많이.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네. 그래서 네네. 그 서머리로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베스큐레이션은 아주 그 셀렉티드 페이션트에서 이제 아주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그 KBG와 PCI의 양쪽 세계에 대해서 양쪽 세계 베스트 오브 보스 월드를 이제 그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루틴 스트래티지로 이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more 에비던스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TCI와 KBG의 디베이트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베스큐레이션이 진짜 솔루션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솔루션은 카디악 서전에 대해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KBG의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이제 있고, 이 하이브리드 코로너리 리베스큐레이션이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